오늘 이제 그 암 대사 치료 이제 저희가 이제 암 대사 치료 프로토콜을 이제 진행 중인데 제목이 이제 암을 굶겨라. 암을 굶겨라. 암을 굶길 수 있을까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오늘 그게 가능한지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암 대사 치료, 암을 굶기는 치료법이라고 해서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하는 이제 그런 의심도 있을 텐지 한번 드려보세요. 앞에는 좀 제가 한 부분이라 빨리 나올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런 암 대사 치료 대부분 보면은 그냥 작은 이제 의원급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기능의학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분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이제 암병원급에서 하는 데는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하는 거고, 자, 요거는 뭐냐면 그동안 제가 이런 거 자꾸 보여주는 이유는 자꾸 여러분들 눈에 박으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암 환자의 10년 생존율. 10년. 옛날에는 5년 얘기했었는데 지금 10년 얘기해. 자, 이게 뭐죠? 예, 요게 처음에 여러분들 진단받은 기수.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기수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요. 이게 뭐예요? 생존율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본인들 기수 꼭 확인하세요. 암의 발생 원인에 대한 대표적 가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건데, 자, 이쪽 세포 환경 미토콘드리아 계속 지금 이건 반복되는 거예요. 요 분 토마스 세이프리라는 분, 이분이 이제 어쨌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저 책을 쓰면서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이 책 암은 무슨 질환이다? 네, 지금 이 얘기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왔고 이 책을 쓴 저자가 앞에 말한 토마스, 여기 보면 세이프리드, 저분이 지금 이제 외국에서 저걸 연구하는 분 중에 하나예요. 저분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분들이 하고 있어요. 해서 계속 지금 논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는데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다 이제 암 이제 이런 얘기를 어디서 이제 시작되냐? 이 세포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조건 이제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한다. 이제 알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오늘 이제 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몸은 총 몇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거 봐요. 계속 얘기해도 잘 모르죠. 60조. 네, 엄청나게 많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 근데 이건 그 중에 하나예요.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현미경으로 이제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건데, 핵, 세포질, 세포막, 요 세 가지 정도는 중요한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오늘 이 암은 대사치료다라고 해서 이제 여기서 중요시하게 하는 부위가 어디냐? 빨간 거 돼 있죠?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미토콘드리아가 계속 주인공이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 중요한 거, 제가 암을 완치시키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배워보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정리됐던 거, 이렇게 암을 이제 대사질환적으로 봤을 때, 물론 이게 다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간략하게 지금 표현한 건지 한 거지만, 이렇게 정리를 했고, 이렇게 암 유전자 치료, 암 면역 치료, 암 대사 치료 정도로 이렇게 그냥 편의상 구분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수술, 항암, 방사, 요게 표준 치료라고 하는 게 암 유전자 치료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사 치료, 이 큰 영역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병행을 하자가 이제 일단 큰 핵심이에요.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그 중에서 해보니까, 사람 연구해보니까 이 고혈당, 혈당 문제, 만성 염증 문제, 저산소 문제, 저체온 문제, 요 크게 네 가지가, 물론 저거만 있는 건 아니지만 저 네 가지가 크게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도 일으키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암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암 대사 치료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물론 저게 다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 하는 게 이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책이 제목, 암을 굶기는 방법. 암을 굶기는 방법. 이분이 누구냐면 이 책의 저자인데, 저분이 암 환자였어요. 말기 암 환자. 영국 분이고. 저분이 이제 자기가 암을 극복하면서 이제 공부했던 내용들 정리해서, 저게 2018년도가 나왔을걸요? 17년, 18년. 얼마 안 돼요. 최근에 연구된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 있어서 이걸 지금 저희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암을 굶겨 죽이는데 조그맣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without starving yourself.
암을 굶겨 죽이는데 나까지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 굶고 암만 지금 어떻게 굶겨볼까? 그러니까 희한한 생각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완전히 생각 발상이 전환이 된 거라고요. 그동안은 치료가 뭐였냐면 암을 때려잡자였거든 그냥. 생긴 거 수술해서 없애버리고 항암제 그 독한 거 넣어가지고 죽이고 방사 쪼여가지고 태워 죽이고 막 이런 생각하다가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암을 굶겨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희한한 생각을 한 거죠. 저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 사람들이 아주 옛날부터 저 생각을 해온 걸 이제 요즘 들어 연구가 더 많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 보면 저 책에 그 뒤쪽에 보면 2부 쪽에 이게 이제 메타볼릭 프로토콜, 즉 암 대사치료 프로토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 지난 시간부터 지금 해왔어요. 그래서 영어로 돼 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이거 하면 이제 그 방법은 첫 번째는 여기는 보면 암을 굶겨 죽여라. 그리고 비정상 세포 신호를 멈춰라. 그리고 전이를 멈추게 하라. 그리고 아예 죽여버려라. 그리고 회복하라. 이런 큰 5가지 카테고리 방법을 내놨는데 그냥 요거 하나하나 할 테니까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지난 시간에 요걸 했어요. 요거. 자, 그래서 암이 발생하는 과정을 이렇게 했는데 제가 보기 좋게 한글로 된 거. 처음에는 비정상 세포 신호가 발생을 해요. 이게 비정상 세포 대사를 발생시키면서 성장인자도 비정상으로 되고 면역 반응도 비정상으로 되면서 빠른 세포 분열. 이게 이제 암의 5가지 특징이라 가지고 이런 과정인데, 자 여기 보면 음식과 환경, POPS, 팝스라고 돼 있고 후생 유전학. 한글은 이렇게 해지는데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거 조금만 좀 검토하고 지금 넘어갈 거예요. 오늘 마침 이제 처음 오신 분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비정상 세포 신호를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음식은 알겠죠? 음식이 뭔지? 그러니까 음식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 그만큼. 그럼 이거 환경, 이거 팝스라고 된 거 잘 보세요. 이거 팝스가 뭐냐면 요즘 연구가 많이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말로 하면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이라서 영어로는 아마 이게 persistence organic pollutants 이거 약자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자, 여기 해석됐죠? 독성이 강해서 자연 상태에서 분해되지 않고 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서 동식물 체내에 계속 축적돼서 면역 체계를 교란시키고 중추신경의 손상 등을 초래하는 물질들을 말한다. 대부분이 산업생산 공정과 폐기물, 저온소각 과정 발생하며 주요 물질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게 지금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톡홀름 협약이라는 게 있대요. 2001년도에 이제 새로 생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데, 자, 그 내용들을 보면 이거 다이옥신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언제 많이 저거 한대요? 요즘 그래서 왜 뭐 들어오면 사람들 데모하죠? 소각장 뭐 이런 거. 그래요. 뭐 이런 것들. 괜히 데모하는 게 아니야, 그게. 그 다이옥신 같은 거, 뭐 이런 거 폴리어마 바이페닐 같은 거 이런 거 다 이름 몰라도 되고, 자, 종류를 보니까 살충제, 방충제, 제초제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저거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저거? 요즘 사용했어요, 저거? 오래됐죠. 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엄청난 양들이 지금 살포되어 있습니다. 지구는 병들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 다. 그리고 2001년 이후 추가 지정된 것들을 보면 뭐 이제 전기 산업산업에 사용되는 거, 건축자재 사용되는 것까지 포함돼서, 자,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해서 뭐 잠깐 이제 핵기 치고 저기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아까 뭐랬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잔류한다. 여기 영어가 persistent. 계속 남아있어요. 저게 이제 문제라고, 저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요 얘기. 그래서 음식하고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건데, 자, 그럼 후생 유전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뭔가? 이것도 제가 오늘 또 이제 볼 거예요. 이게 이제 에피제네틱스라고 하는데, 앞에 에피자면 이게 제네틱스라고 하는 게 이게 유전학이라는 얘기, 유전학. 이거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포가 있으면, 아까 세포 보여줬죠? 우리가 지금 이거 대사에서 그 중심이 어디라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했죠? 네? 미토콘드리아. 그런데 유전학에서의 중심이 어디예요?
이거예요, 핵. 네? 핵, 여기 DNA 보이세요? 네. 그 정도만 알아도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표준의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여기를 파고드는 거예요, 여기. 어? 이 세포가 있으면 지금까지 그걸 해왔어요. 엄청난 돈도 투자해서 뭐 게놈 프로젝트 뭐 이런 것도 해가지고 여기를 엄청나게 지금도 연구 많이 되고 있고 여기 이게 유전학 아까 제네틱스 말한 거. 근데 지금 대사에서는 이거보다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포에서. 자, 그러면 아까 들어가서 이게 지금 타임즈라고 이제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라고 봐야죠. 여기 보면은 영어로 이렇게 되네요. Why your DNA isn't your destiny.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야, DNA가 그동안 이제 전부인 줄 알고 맨날 유전 얘기했죠. 뭐 하면 부모 탓하고. 내가 이거 우리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야. 그게 바로 유전학이에요, 유전학. 우리 타고 태어난 거 쉽게 말하면. 근데 여기 내용이 뭐라 돼 있냐면, 너의 DNA가 쉽게 말해서 유전 물려받은 게 isn't, not. 아니야. 뭐가 아니야? 너의 운명이 아니야. 데스티니. 이게 이제 에피제네틱스의 그 말인데 개념이 뭐냐면 이게 에피라는 거 붙으면 이게 좀 더 그거보다 높다 그런 뜻이에요. 하이. 약간 뭐 높은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유전학은 그냥 유전자는 쉽게 말해서 이게 정해진 거야. 내가 저기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이거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이 유전자 자체에는 변함은 없는데, 이 진 익스프레션이라 가지고 이 형질이 표현되는 거, 유전이 이렇게 표현되는 거에는, 이게 이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또 심지어는 유전까지 된대, 그게. 이걸 말하는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어렵죠, 이해가. 예를 들어서, 쌍둥이를 예를 들게, 쌍둥이. 쌍둥이면 거의 비슷한 유전자 받았겠죠, 부모한테. 근데 얘네가 어떻게 어릴 때 하다 보니까 떨어져 살았어. 노출된 환경이 달라. 한 애는 우리나라에서 키고, 한 애는 어디 저쪽 좋은 나라 그래도 보내줘야겠다. 미국으로 갔어요. 환경이 이렇게 돼서 하다 보니까 유전자는 분명히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랑 똑같은데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리고 하는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취약해져. 예를 들어가지고 뭐 당뇨,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암도 포함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후생 유전학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요즘은 후생 유전학의 시대라고 하더라고. 어려운 내용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더 깊게 들어가면 좀 다치니까. 그리고 이게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without change in DNA sequence. 무슨 말이냐면 이게 유전자 자체는 뭐 변한 건 없어. 근데 이게 보면은 표현하는 거에 약간 이제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런 환경 뒤에 있다. 뭐 이런 것도 몰라도 돼요. 하고 그래서 이거는 환경에 취약하다. 그만큼 아까 그래서 여기서 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암을 뭐 유전자로 볼 거냐 어쩌고 이런 거 논쟁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유전자 그런 거 그렇게 발견됐어도 결국에는 이런 환경 문제가 그만큼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후생 유전학의 개념이에요. 요즘 저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아주 저게 이제 후생 유전학의 시대라고 지금 이제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돼서 비정상 세포 신호가 발생을 이런 것들이 하면 그 다음에 비정상 세포 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오늘 여기를 할 거예요. 요거 저거를 알아야 이제 오늘 이제 지금 이런 대사 치료가 이게 되는 건데 우선 대사부터 이거 계속 물어도 몰라요 환자는. 대사가 뭔지부터 자꾸 알아요. 대사. 대사 좀 이따 할게요. 어려우니까 지금 우선은 여기서 보면은 스타브캔서에서 이게 네 가지 삼각형이 다이어트는 이게 뭐겠어요? 식사. 예? 이 다이어트를 표시하는 게 식사예요. 우리가 먹는 거. 이건 뭐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영어 공부도 되고 좋죠. 이게 운동이에요. 식사, 운동. 이거는 뭐예요? 오프 라벨 드러그. 그 다음에 요거는 서플리멘트라고 해가지고 이건 영양제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제 요거 다 이제 무슨 암호 같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다 말씀드릴게요. 우선 요 그림을 지금 이분이 얘기를 했고, 이게 네 가지 중요한 거다. 이게 암을 쉽게 말해서 굶겨 죽이는, 힘을 빼는 방법인데, 이거 자, 한글로 좀 해봤어요. 암에 이게 기운을 빼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이어트, 아까 말했던 식사와 운동, 오프라벨 드러그. 이거 지금 모르신 개념들을 위해서 제가 뒤에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인데, 여기 서플리먼트에 포함되는 거예요. 뭐, 베르베린, 이지CG, 강황, 오로솔 쭉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거, 그리고 디톡스. 디톡스를 아직 안 했지만, 해독. 우리가 해독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이 있어요. 해독이 중요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우리. 그래서 이거 끝나면 저희가 또 해독도 한번 다룰 건데, 그리고 여기 보면은, 오프라벨 드러그에 저용량 날트렉슨, 독시사이클린, 디피리다물, 스타틴, 아스피린, 뭐, 메벤다졸, 시메티딘, 쭉쭉쭉. 그쵸? 요즘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사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걸 정리해서 채식 위주의 케톤식 다이어트라는 개념으로 한번 정리했고, 오늘 처음 오시거나 새로 입원하신 분들은, 못 받으신 분들은 제가 따로 해서 적어 드릴 거예요. 정리된 거 있어요. 그거 이제 넘어갈 거고, 지금 나온 오프라벨 드러그, 저게 뭐냐? 처음 들으신 분들 다시 얘기하면, 예를 들어가지고, 구충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제 인터넷도 많이 했고, A라는 질병을 위해 허가된 안전한 B를 C라는 질병을 했을 때 없는 상황에서 효과를 첨부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구충제, 그거 저기 기생충 줄이려고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C라는 질병, 지금 암이라는 질병에 이제 약이 없어, 쓸 약이. 근데 이거 써보니까 효과가 좀 있어. 그래서 저거 쓰는 개념,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전문 용어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오프, 라벨, 드러그. 네? 라벨이 뭔 줄 알죠? 라벨. 라벨, 우리 이제 옷 입으면 붙어 있는 거 그게 라벨이잖아요. 딱 갖다 붙이는 거야. 이거 붙여. 이 약은 이 용도로 딱 쓰는 거야. 딱 하고 이제 라벨을 딱 갖다 붙여. 식약처에서. 응? 근데 오프니까 벗어났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약 허가하는 데가 식약처 아시죠? 옷 만드는 데는 의류 회사겠죠. 걔네가 라벨 딱 붙이는 거야. 이건 뭐죠? 해가지고. 이렇게 라벨이 그런 뜻이에요, 라벨. 그리고 이게 이제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 디펜스인가 이분이 이제 구충제라는 걸 처음 얘기해서 이제 얘기해서 이제 일종의 열풍이 불고 있고, 그 다음에 COC라는 게 있는가, 이런 약들이 지금 말한 오프라벨 드러그에 들어가요. 아셨죠? 저거만 있냐? 그때 얘기했죠. 거의 합치면 20가지 된다고.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우리 병원에서 제가 일단 이거 COC에다가 하나, 둘, 세 가지 더, 거기다가 베르베린, 그 다음에 우르사, 레가로, 시메티딘, 요런 게 이제 센지밀 판토막에다가 이제 비타민 C, 고주파, 비셀투 정도 정리해가지고, 지금 대사치료 하시는 분들한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벨 드러그라고 하는데, 지금 저거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대사치료가 저게 다가 아닌데, 그래서 저걸 이제 공부하는 거고, 오늘 지금 이제 여러분이 그 책에서 제일 중요시하게 해야 될 게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이게 메트로맵. 삼각형. 이건 이제 무조건 이거는 이제 여러분 그 책 가지신 분들은 이제 저기 펴놓고, 아니면 복사를 해가지고 병에 딱 붙여놓고 대사치료 하시는 분들은, 계속 보세요. 이거 보는 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그 내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근데 이제 이걸 이해하려면 그게 진짜 복잡해요. 대사라는 게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림만 딱 설명할게요. 글루코즈가 뭐죠? 포도당. 요거는 포도당. 요거는 지방산. 요거는 글루타민이라고 해서 아미노산의 일종이에요. 자, 다시 한번 그럼 제가 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할게요. 여기는 탄수화물.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용어. 얘는 지방. 여기는 단백질. 다 모였네, 3개. 네? 탄단지. 우리가 먹으면 영양소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대표적으로 음식물 영양소에 들어가죠. 자, 다시 한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 그림들, 이런 것들을 지금 뭔지 무슨 암호 같지만, 우리가 대사과정에 나타나는 그 다 경로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걸 다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크게 이제 그것만 좀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하나 지금 제가 이제 봐가면서 이제, 하나씩 검토할 거예요. 제가 저거 굳이 영어로 해놓은 이유는, 여러분들 책은 한글로 돼 있죠? 요거 하고서 보세요. 그리고 저렇게 하나하나 좀 봐야
꼼꼼하게 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이제 볼 테니까 보고서 중간중간 일단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피카딜리 서커스 그 책에서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요 그림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죠? 그 책에 이런 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런던에 있는 저분이 영국 분이라서 저길 예를 들었는데 영국에 있는 그 번화가를 말해요. 번화가 유흥 시설들이 밀집된데 저분이 이제 왜 예를 들었냐면 그 위에는 어때요? 저런데 번화가 같은 데 가면 예를 들어 부산 같은 데 서면 같은 데 가면 굉장히 복잡하죠. 길이 복잡하죠. 사람도 많고 위에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그 밑에는 어때요? 그 지하철이 다니는 길은 위에만큼 복잡하진 않죠. 그걸 지금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보면 like the underground, overground.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영어 뭐 어렵지 않죠? underground. 이 땅 밑하고 위에 그 땅 위에 거기에 보면은 두 가지의 세퍼레이트 시스템이 있다. 이 암을 비유한 거예요. 그 두 가지 약간 다른 시스템이 있는데 하나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 fast dividing cell. 그리고 cancer stem cell. 스템셀이 뭐라 그랬죠? 줄기세포. 그거 봐요. 이거 해도 안 돼, 그죠? 이 두 가지가 있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거 이제 쉽게 볼게요.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어요. 암에는. 요즘 최근에 연구되는 그 분야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대학병에서 하는 항암치료 하면 일단 빨리 분열하는 세포를 먼저 타겟을 해서 죽여요. 죽이는데 결국엔 이렇게 검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거 이게 암 줄기세포라는 개념인데 이 줄기세포는 살아남는데요. 그래서 다시 저 줄기세포가 돼서 결국엔 나중에 한 항암치료 끝나고 했는데 왜 또 재발됐지? 분명히 다 그때 암 깨끗하다고 그랬는데 저런 일들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예요. 요즘 이제. 그래서 다시 한번 저 얘기는 빨리 분열하는 세포가 있고 줄기세포가 있다. 여기 줄기세포 요즘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아요? 줄기세포 가지고 다른 병도 치료한다 이런 얘기. 암도 마찬가지고 지금 연구 많이 되는 분야예요. 그 유전자 치료나 이런 것들을 이 복잡한 위에 예를 들어서 그 유전자 치료는 건 하나 신호를 막는 건데 여기로 가는 길을 여기가 만약에 내가 목적지가 여기다 여기 쭉 오는데 길을 하나 누가 막았어요. 딱 이렇게 이게 치료제 막았으면 이 사람이 거기서 난 여기 꼭 가야 되는데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골목길이 있죠, 골목길. 골목길로 피해 다니는 거야 또. 골목길로 가고 뭐 다른 길 내고. 그러니까 저걸 일일이 다 막으려면 치료제가 얼마나 많이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뉴스에 막 나왔어요. 어디에 무슨 그 단백질이 뭐가 발견이 돼서 유전자 치료 뭐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항암 치료에 기대된다. 그래서 써보니까 또 갑자기 또 그게 또 내성이 생기네.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또 여기도 어떤 치료제가 여기를 막는 치료제가 생겼어. 그럼 얘가 또 나는 갈 길이 바쁜데 가만히 서 있어요 이렇게? 안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길들이 워낙 많고 복잡해서 그만한 많은 거기 책에서는 아마 2,000개 정도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에 되는 그런 이제 계속해가지고 변이 일으키고 막 하는데 그걸 어떻게 다 치료할 거냐. 치료제를, 약을 그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 얘기고, 야, 그러면 언더그라운드가 뭐라 그랬죠? 예를 들어가지고 서면 가는 그 지하철 가는 게 몇 개 안 되죠? 부산은 4, 5선까지 있나? 한 4가지 정도만,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밑에는 위에보단 덜 복잡하다. 이 밑에 있는 그 루트를 막아버리면, 좀 더 한정적인 그런 이제 좀 길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막을 수 있다. 그 개념이에요. 그 밑에 언더그라운드에 해당되는 게 바로 줄기세포, 스템셀, 그걸 치료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또 암호 같은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보면, 그래서 이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메트로 맵은 메이저 루트, 이 스템셀이 사용하는 그 메이저 루트, 요걸 이제 그 대상으로 이제 하는 거고, 그런데 이 얼터드 메타볼리즘, 이 대사,
얘가 이제 자꾸 이제 아까 말했죠. 대사라는 건 이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는 길 아까 이제 막았으면 얘가 또 길을 딴 데 자꾸 해. 그러니까 이걸 자꾸 이제 그 대사 길을 자꾸 바꿔요. 예를 들어가지고 포도당을 사용 못하게 했어요. 약을 써가지고. 그럼 얘가 가만히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길을 개척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는 far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하다. 뭐보다 복잡하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영어로 aerobic glycolysis라는 게 나오거든요. aerobic glycolysis.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산소를 사용하는 호기성 그런 말이에요. 호기성. 산소를 사용하는 glycolysis. 이거는 이제 포도당을 분해한다는 얘기예요. 당을 분해하는 거. 이때부터 이제 머리가 흔들리기 시작하죠, 이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저게 이제 오늘 핵심이 이제 aerobic glycolysis. 우리말로 호기성 해당 과정.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 무조건. 저거 이해하지 못하고 가면은 저 대사치료 절대 저 이해 안 돼. 그리고 옆에 이상한 이름 나오죠. 오토, 영어로는 와버그,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 참 중요한 분이라서 한번 저 얘기를 한번 하고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게 only partly right. partly는 right. 제가 맞긴 맞는데 완전히 맞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맞았다. 이런 뜻이에요. 1924년도에 이 사람이 뭔가 발견을 했어.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거예요. 이분이에요. 이분이 그때 이거 기억나요? 앞에서 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오늘 처음 보는 분들은 다행이라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또 해주는 거라니까, 이거. 이분이 오토 바르브루크. 자, 이거 이제 언어 공부까지 하면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 사람. 독일에서는 이 W를 바로 읽어, 바. 그래서 저분이 원래 독일어는 바르브루크인데 영어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와버그로 해요, 와버그. 그래서 와버그를 하기도 하고 바르브루크를 하기도 해.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지. 자기는 바르브루크인데 독일 사람이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이분이 뭘 발견했냐면, 1900 아까 말한 24년도라고 했는데 이제 노벨상 수상은 1931년도예요. 거의 100년 됐죠, 100년. 100년 전에 연구를 해서 암의 원인,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 손상이 주요 원인이다라는 이런 그냥 큰 태제를 가지고 이제 한 게 바로 아까 말한 이제 이거 갖다가 와버그 효과라고 불러요. 음식을 먹고 음식 먹고 산소를 해서 이게 세포까지 도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부터 에너지, 그래서 에너지 대사 붙인 거예요. 에너지를 얻고 그 에너지 갖다가 다른 데도 이제 보내주고 해가지고 결국 우리가 살아있는 생물들이 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걸 화학적 반응들을 다 대사라고 해요. 제가 다시 다음 시간에 정리할까 그냥 일단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포 수준에서. 자, 세포 수준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음식물 여러분 그냥 먹고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화학을 모르지만 우리 몸에서는 저런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 얼마나 좋아요. 내가 화학을 알아야 저런 것들이 일어나면 인생 살기 피곤하겠죠. 근데 우리는 몰라도 저렇게 몸에서는 알아서 저런 화학적 반응들이 일어나. 그게 대사예요, 대사. 해가지고 이제 결국엔 이 세포까지 왔어요. 세포 우리 몇 개 있다고 그랬죠, 아까? 60조. 60조개나 있어. 60조개나 있는데, 이건 이제 세포 하나만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음식물이 왔어요. 세포 하나까지 왔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딱 하나가 왔어. 그러면 세포 있었죠, 세포야. 그 중에 포도당 하나만 이제 예를 들게요. 포도당 하나 딱 들어왔어. 그러면 이게 아까 세포질. 이게 세포질이라고 그랬죠, 밖에 있는 거. 세포질로 일단 들어와요. 세포질로 들어오면 얘가 이걸로 피르부산이라는 거 분해되는 걸 이거 해당작용이라고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해당이라는 건 뭐냐면 당을 분해한다 그런 뜻이에요. 당을 분해해. 그래서 뒤에 다 한 번 더 얘기했고요. 당을 분해해서 이 형태가 되면 어디로 들어가냐? 얘가 뭐라고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돼요. 진짜 오늘 제가 자세히 해주는 거예요. 밖에서 일단 당을 분해해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얘로 들어가, 얘.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에너지가 이제 생경이 많이 제대로 이제 에너지도 생기라고 하는 거고, 여기 지금 ATP라고 표현된 거 에너지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에너지다 보시면 되고, 이렇게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과정. TCA 회로운 거 들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 거쳐가지고 ATP 생겨가지고 되는 과정. 여기 산소도 들어가고. 이게 사실은 가장 단축해 기본적으로 해놓은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에너지 대사 과정, 해당 과정. 첫 번째, 당을 분해 먼저 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세포질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요 TCA 회로와 전자 전달기를 거쳐가지고 더 에너지가 더 많이 생겨. 자, 그래서 좀 더 가면 해당 과정에서 여기 피로부산 되는데, 자, 포도당은 C 몇 개 돼 있어요? 얘는 C? 아, 저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C가 뭘까요? 그 정도는 우리 합시다. 탄소. 저게 이제 화학식으로 따지면 포도당은 6탄당이라 그래서 6탄당. 6탄당. 탄소가 6개예요. 포도당이. 그래서 분해가 되면 이거는 그래서 3탄당이라 불러. 3탄당이 피르부산이라는 거. 이게 분해가 돼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대충. 그래서 얘로 분해돼서 이제 여기서 이제 두 개가 생겨, ATP가. ATP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에너지 단위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TCA 회로. 이게 어느 안에 있다고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TCA 회로라는 게 있어. 이것도 피르부산이 이제 들어왔어. 그럼 미토콘드리아 들어왔어. 이게 이제 그때부터 산소를 이제, 지금부터 산소를 소비해.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산소를 소비해요. 산소를 만나서 이게 분해되는 과정이 이걸 TCA 회로 두 개 생겨요. 복잡하죠? 저거 몰라도 돼요. 그리고서 전자 전달계, 산화적 인산화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이걸 쫙 거쳐가지고 ATP가 여기서 몇 개나 생겨요? 34개나 생기네. 네? 그래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를 무슨 공장? 에너지 공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대사에서 저 미토콘드리아가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짜 무조건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 이거를 이제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 왜냐면 이런 내용들이 그 책에 나와요, 지금.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반복할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됐죠? 이게,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에요. 정상. 그럼 우리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래요? 암세포. 암세포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근데 암세포는 이것도 약간 그때 초기적인 그런 이제 약간 반응이 했는데 뭔가 어쨌든 미토콘드리아가 좀 약간 뭐 문제가 있는지 얘는 이상하게 아까 그 바르브루크 그분이 노벨상 탄 게 그거예요. 야, 얘 암세포는 좀 이상한데? 이걸 발견한 거야. 얘는 이상한 짓을 하네? 조금 전에 말한 거. 그게 바로 아까 말한 와버그 효과라는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이 이것만 딱 하면 돼. 그리고 얘는 아까 얘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하려면 이제 여기 넘어갈게요. 정상세포는 아까 이게 이제 들어와서 포도당이 산소가 있으면 아까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기요? 그래요. 다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미토콘드리아 들어가. 그래서 에너지가 다 해서 토탈하면 서너 한 8개 정도 나와. 에너지도 많이 나와. 이게 정상세포예요. 근데 만약에 산소가 없어. 정상세포도. 산소가 여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으면 얘가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요. 그냥 밖에서 끝나는 이걸 갖다가 발효라고 그래, 발효. 저런 과정도 있다니까? 이게 그래서 젖산이 생겨, 젖산. 그래서 그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젖산은 뭐 피로물질 어쩌고 하는 거? 운동 뭐 하다 보면 뭐 젖산 피로물질 생기고. 이게 지금 정상세포에서 일어나는 건데, 암세포 얘는 이상해. 응? 분명히 산소도 있어. 에? 산소도 분명히 있어. 있는데 미토콘드리아로 안 들어가네. 밖에서만 끝난 거예요. 밖에서. 여기 지금 보면 락테이트라는 게 여기 젖산인데 이게 크게 돼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거 이제 진짜 이것만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더 뒤에서 하는 거 다 해. 무슨 말이냐면 이 단계에서 여기까지 해당 분해를 하고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를 어떻게 암세포는 안 들어가. 나 안 들어가. 저기 들어가기 싫어. 이유는 몰라요. 아직은 정확하게. 어쨌든 근데 이렇게 처음에는 그래서 얘가 미토콘드리아에 뭔가 문제가 있나? 얘가 좀 고장났나? 이렇게 이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요. 얘가 이제 젖산으로 변하면서 그러니까 여기 ATP 몇 개 생겨요? ATP 몇 개 생겨요? 2개밖에 안 남아. 2개. 이게 지금 계속 미토콘드리아 안에 들어가야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생기는데 이게 지금 암세포가 초반에 하는 짓이야. 이게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근데 암세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이것도 많이 한 거예요. 100년 전부터. 예? 100년 전부터. 그래서 이걸 이제 지금 이걸 읽어볼게요. 그래서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암세포들은 에너지 대사적으로 효율이 높은 산화적 인산화 과정. 이거 말이 어렵지만 이게 미토콘드리아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이 과정보다는 해당 과정. 이거는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밖에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고 어디야? 거기가 세포질. 세포질에서만 하는 해당 과정 통해 가지고 이걸 더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놓고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때 이제 이거 얘가 산소 부족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을 거고 뭐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효모. 우리가 발효라고 하는 거 대표적으로. 얘 같은 경우도 해보니까 얘는 해당 과정만 활성시키고 발효라는 거 통해 가지고 이제 현상을, 그러니까 얘도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는 거지. 응? 왜? 미토콘드리아가 들어가려면 산소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산소 없는 환경에서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거, 미생물은 그래서 그런 거야. 응? 얘네는 그래서 그래. 그런다고 쳐, 쟤는. 근데 암세포도 얘랑 비슷하게 하는, 근데 분명히 산소도 있어. 산소도 있는데 저 짓을 해, 지금 보니까. 그래서 봤더니,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정리 한번 해보면, 이 정상세포는 이게, 산소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죠, 이게? 자꾸 반복. 이게 세포질, 이게 뭐? 미토콘드리아. 로 들어가서 ATP가 38개를 만드는 정상적인 과정인데, 암세포는 이게 들어가 못 들어가, 여기. 미토콘드리아 출입이 딱 막히네요. 그래서 여기서 뭘로 변해, 이거?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젖산. 계속 이제 신경 쓰세요. 이제 계속 반복될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안 들어가고 길을 딱 틀어서 이쪽으로 나가서 그냥 빠져버려. 이게 암세포예요, 암세포. 이거 갖다가, 산소가 존재하는데도, 암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통한 산화적 인산화, 이걸 안 해요. 오히려 그냥 밖에서 말하는 이 세포질에서의 해당 과정, 그냥 딱 당만 분해하고 끝나는 거야. 아까 말한 6탄당에서 3탄당으로 그냥 변하는 거. 그거만 끝내서 에너지를 합성해요. 그래서 이거는 발효, 그래서 발효라고 그랬죠. 이거를 거쳐서 부산물인 젖산. 이거로 전환되고 암세포는 그래서 주위에 젖산을 많이 분비해요. 이게 다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다 이제 연결돼요. 여기까지 이제 이해됐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모범생, 우수생 이해되면,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어려운 거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호기성 해당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또는 와버그 효과라고 명명되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하는 거. 자, 그러면 굳이 글라이콜라이시스 요거는 이해가 되죠? 해당 과정. 뒤에 그 책에 그런 내용 나와요. 쟤는 왜 그럼 호기성이라고 왜 붙였을까? 세포질에서 여기까지는 산소를 이용 안 해요. 네? 산소 이용하는 거 어디에서? 미토콘드리아에서만. 다시 한번. 그래서 당을 분해하는 거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말이 좀 어폐가 있죠.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 과정이, 내가 오늘 이거는 끝내야 돼. 그래서, 해당 과정이, 당을 분해한 과정이 산소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그런데 말이 어폐가 있는 게, 여기서 굳이 호기성, 산소 붙인 거야, 지금. 이 호기성하고 글라이콜라이시스는 두 개가 말이 어떻게 돼요? 반대돼요? 똑같아요? 해당 과정이 아까 산소 필요하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어. 필요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필요한 데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옥스포스를 해가지고 산화적 인산화 과정, 거기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굳이 호기성이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이거 말이 어폐지만,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소를 이용 안 하면서 하는 해당 과정을 한다고 해서 이걸 호기성 해당 과정, 영어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 이거를 와버그 효과라고 이름을 지었다. 내가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이해되겠어요? 다시 한번.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과정 산소 필요해 안 해요? 필요 안 하죠? 여기서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당을 분해하는 과정인데, 딱 세포에 들어오면 포도당이 딱 분해되는 거, 미토콘드리아 여기까지는 산소가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이 여기까지 돼요. 예? 산소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미생물 효모 같은 거 발효.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요. 왜? 산소가 없으니까. 어? 그래서 그냥 글라이콜라이시스 해당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을 붙일 때. 그런데 와버그 효과라는 거는 앞에 하나 더 붙였죠. 뭘 붙였어요? 호기성. 에어로빅을 붙인 이유가 글라이콜라이시스 자체가 산소를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산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산소 있으면 아까 얘기했잖아. 산소 있으면 가가지고 이쪽 미토콘드리아 들어가서 그 저기 산화적 인산화 거쳐가지고 하면은 에너지도 지금 빵빵 나오잖아요 지금. 어? 이걸 지금 얘가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이상한 짓 하잖아 지금. 에? 그래서 이거 갖다가 그 노벨상 수상자 이름 와버그가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와버그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로빅 글라이콜라이시스라고 했는데 이걸 내가 왜 얘기했냐? 그 책에 나와요. 어? 그래서 거기 보면 한글책에 아마 호기성 해당 과정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나와서 저게 무슨 말인가 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어렵게 설명했는데 제 생각에 저거 지금 한 그래도 절반은 이해하신 것 같아. 맞죠? 이제 알겠어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요거 그냥 글라이콜라이시스만 하면 산소가 필요? 다시 반복하는 거지. 없어. 없는데 산소가 없어서 그냥 정상세포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효모나 이런 것들은 산소 없으니까 하는 건데 산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암세포 얘는 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에너지도 별로 못 만들어. 2개밖에 못 만들어. 그래서 그때 뭐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암세포가 미친 듯이 뭘 끌어당긴다 그랬어요. 연료를 끌어당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포도당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때. 예? 이해 안 돼도 돼요. 이해 안 돼도 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원래. 어려운 내용이고 근데 내가 저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어려운 게 또 하나 있어. 근데 저걸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저걸 하자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이 대사치료의 개념이 암은 어떻게 대사하는지 쉽게 말해서 암은 어떻게 해서 얘가 먹고 사는지 그거를 알아야 돼. 그 지금도 연구 중이에요 사람들이. 지금까지 연구된 것까지 제가 말하는 거예요. 100년 전에 얘기된 거, 최근에 연구된 것까지. 그래서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도 안 되는 거 괜히 저런 대산이 뭐니 하면서 지금 한 이유가, 그렇죠. 우리 그냥 밥 먹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하지, 몸이. 뭐 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암 걸리고, 지금 암 대사치료라는 거, 그래서 저렇게 하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고, 그 운동 이거 왜 해야 되고, 그럼 저 아까 말한 오프라빌 드러그는 도대체 어떤 작용이 있어서 저걸 쓰고, 그 다음에 보충제 같은 건 저걸 왜 먹어야 되는지, 그걸 지금 알자고 지금 저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은 지금 오셔가지고, 진짜 저거 다른 암 환자들 아무도 몰라. 그래서 계속 하자는 거예요, 저게. 그래서 그 책도 제가 사보라고 하는 이유가. 그래서 혼자는 절대 저거 이해하기 힘들어요. 정말 자기가 저 전공자 아니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